안녕하세요. 후회전의 중국어 공작실입니다. 진현이 주가우주연의 현대 로맨스 저격 호접의 화제성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기대작이 전혀 아니었다는데 말이죠. 올해에도 인기 원작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됐으나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연상연하 커플 소재 역시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저격 호접이 의외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뜻밖의 호평을 얻었던 10편의 드라마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격 호접이 다크호스 드라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연상연하 설정인데요. 초반에 이 드라마를 기대하는 시청자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연상연하 드라마의 경우 케미감이 안 좋으면 이모와 동생처럼 보일 가능성이 다분한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올해 방영된 기대받던 드라마들이 의외로 성적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요. 인기 원작 소설을 각색하고 인기 배우가 주연을 해도 스토리가 재미없으면 그 작품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저격 호접은 방영 후 시청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하네요. 연상 누나 대 그녀가 도와줬던 소년 사이의 이야기인데요. 두 주인공의 나이 차이, 세상 사람들의 편견은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금기를 불러일으켰고요. 드라마에서는 이러한 금기가 충돌하면서 클라이막스를 이뤘습니다. 진현이와 주가우의 불꽃 역시 매우 강력했죠. 서건일몽은 저료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류은영 주연의 작품으로 저료 이후 방영되었습니다. 사실 서건일몽은 저료처럼 기대작은 아니었는데요. 서건일몽 예고편을 본 네티즌들은 저컬망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고편의 이상한 장면들이 드라마에선 폭소를 불러왔죠. 대본 속으로 타임슬립하는 설정인데요. 여주인 송수호가 대본 속 세계로 타임슬립해 대본에 의해 조종됩니다. 1회에서 여러 죽음을 겪게 되는데요. 남주인 남형에게 벗어나려 할수록 계속 그의 곁으로 오게 되죠. 스토리가 코믹했으나 문의 드라마는 아니었고요. 많은 포인트에서 시나리오 작가의 정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연예계의 실상을 잘 그려내기도 했죠. 서건일몽의 가장 큰 볼거리는 여주가 스토리에 의해 여러 죽음을 겪게 되는 방식에 있는데요. 이일동이 귀엽게 연기했고 류은영과도 케미가 좋았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고장 코미디 작품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의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연무상 방영 전 시청자들 대부분은 드라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네티즌들은 중년들이 고장 로맨스를 연기했다, 스타일도 별로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실 스타일이나 제작 퀄리티를 제외하면 대본이 정말 탄탄했다고 하는데요. 신석영과 무우도의 시나리오 작가가 참여했는데 주연 캐릭터 설정이 입체적이고 코믹 스토리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반 평점도 6.9라는 꽤 높은 점수를 획득했죠. 석화지 역시 다크호스 드라마로 평가받았습니다. 방영 전 기대가 거의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주연 배우인 호일정과 장정희 모두 고장극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스틸 사진이 공개되자 많은 악플러들은 분명 저컬 고장 로맨스일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석화지는 뛰어난 스토리로 이러한 악플러들의 비판을 뒤집었습니다. 통쾌 노선을 걸었고요. 전개 속도가 빨랐을 뿐 아니라 여성 군상극 중 뛰어나다고 평가됩니다. 여성들 사이의 다툼보다는 서로 단결하여 상부상조했고요. 여주의 성장을 잘 그려냈습니다. 처음엔 또반 6.7로 시작됐다가 나중에 7.4까지 평점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합니다. 사실 동궁이 배우 캐스팅 때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기 동명 소설을 각색했는데요. 진성욱과 팽소염이 캐스팅됐다고 발표했을 때 원작 소설 팬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팽소염은 왕홍 얼굴이다라며 엄청난 욕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팽소염은 MC에서 배우로 전향한 케이스입니다. 연기력이나 외모 모두 좋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진성욱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요. 이상 포스터 사진이 별로라고 말입니다. 비록 아역 배우 출신이긴 했으나 인지도가 낮았고요. 동궁으로 비로소 뜨기 시작했죠. 동궁 방영 후 비판했던 사람들 모두 입을 다물었고요. 두 주연 배우 모두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팽소연과 진성욱은 고장 여신과 남신으로 거듭났죠. 아적 파비륜 연인 역시 2021년의 다크호스 드라마였습니다.
이 작품은 봉소학, 허인영이란 두 대만 배우와 다른 신인들이 참여해서 제작됐는데요. 대부분 시청자들이 조잡한 웹드라마라고 생각했으나 촬영 퀄리티나 극본이 매우 훌륭했다고 합니다. 방영 전에 인지도 제로의 작품이었으나 방영 후 이 작품을 본 시청자들의 입소문으로 날개를 달게 되는데요. 시청자들 너도 나도 이 작품을 추천하며 점차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반 평점 7.3이란 괜찮은 점수를 받은 저예산 달달 웹드라마죠. 여주 진미여가 12살에 일기에 썼던 가상의 인물이 실제로 자신을 왕자라 칭하며 벌어지는 스토리가 주 내용인데요. 스토리만 보면 진부한 막장 드라마가 아닐까 하지만 뜻밖에도 캐릭터 설정이 재밌을 뿐 아니라 코믹 요소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게임 혹은 만화 각색 드라마는 사실 제대로 각색되지 않으면 인기를 얻기 쉽지 않은데요. 기혼 역시 만화 각색 드라마들 중 하나였습니다. 방영 전 화제성이 거의 제로였다고 하고요. 역시나 배우들 모두 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영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데요. 일본 만화를 각색한 기호는 중국 드라마에는 없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만화와 똑같이 바둑의 열정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둑을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바둑 주변의 것들, 즉 소년들의 성장과 인생에 더욱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호불호가 갈렸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점은 일종의 기묘한 처리 방법을 사용하여 인생의 어려움, 갈등, 그리고 성장의 고통을 바둑을 통해 완벽하게 표현해냈고요. 이는 모든 시청자들의 정주행 욕구를 자극시켰습니다. 생만물은 올해의 고평판 드라마였는데요. 양미가 연기 변신을 시도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양미는 연기가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비록 하얼빈 1944 같은 전국을 통해 연기 변신을 시도했지만 시청자들은 좋게 보지 않았죠. 게다가 하얼빈 1944와 호요소홍랑이 연이어 참패하면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생만물 또한 같은 운명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뜻밖의 서프라이즈 다크호스 작품이었습니다. 소인물들의 운명을 생생히 묘사했고요. 양미 역시 괄목할 만한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장상사는 최근 고화제 고평가를 받은 고장 로맨스 작품입니다. 그러나 장상사 또한 처음엔 그렇게 좋게 본 시청자들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양쯔가 여러 남주들을 홀리는 캐릭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향밀, 친해적 열애적 이후 주연을 맡았던 여신리사 아정모 경리 남해의 평가가 좋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즉 이제 양쯔가 하얀 곡선을 타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말이죠. 3명의 남주 또한 외모로 공격을 받았는데요. 외모부터 키까지 남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텐센트에서 내놓은 S+ 고장극 여러 편이 실패하면서 장상사 역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뜻밖에도 방영 후 장상사는 호평을 받게 됩니다. 양쯔의 섬세한 연기력이 돋보였고 새 남주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장만유와 등이 당건차 모두 캐릭터를 입체적이고 뛰어나게 연기했습니다. 연희공